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단원에서는 이제 교재 78쪽에 62번 문제부터 우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조금 어려운 정보통신에 대한 내용이고 또 보안의 내용을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생소한 보안 기법도 여러분 있을 건데 새로운 지식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62번 문제는 이제 보안 공격 기법의 여러 가지 종류 중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러면 이 보안 공격 기법이죠. 공격 기법 중에서 랜드 공격이 있습니다. 랜드 어택이다 라는 것은 출발지와 목적지의 IP 주소를 공격자의 IP 주소와 동일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응답 신호를 자신한테 보냄으로써 컴퓨터의 성능이 저하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컴퓨터에서 뭔가를 보내는데 자기 상대방의 IP 주소가 되어야지 뭔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상대방의 주소를 다시 A라는 컴퓨터 주소를 입력되게 하는 거죠. 그럼 결론은 어떠세요? 자기가 자기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으로써 이제 컴퓨터 성능이 저하되는 그런 방식을 랜드 어택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에 보면 디도스 공격이다 라고 그랬는데 디도스 공격이라면 이제 좀비 PC다, 다수의 PC다 그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자, 한 대의 컴퓨터가 여기 있는 서버에다가 이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자꾸만 보내면은 얘가 일을 못하게 되는 건데 여기 있는 컴퓨터가 있는데 몇 대의 거의 1000대 이상의 컴퓨터들이 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를 보내면 쓸데없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컴퓨터가 마비가 되겠죠. 그게 디도스 공격이 됩니다. 네, 세 번째 이제 트라이노 공격이다, 트리노 공격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트리노 공격은 이제 거기 설명이 있는 그대로고요. 이 트리노는 이제 해커가 공격하세요라는 명령어를 내리면 굉장히 많은 한 250대 정도의 서버의 네트워크를 파괴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보면은 SYN 플루딩이다. 이건 이제 도스 공격 방법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각 서버의 동시 가용자 수를 SYN 패킷만 보내서 점유를 해서 다른 사용자가 서버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공격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63번 문제도 보안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암호화 방법은 무엇이냐? 웹 브라우저와 서버 간의 안전한 정보 전송을 위해서 사용되는 암호화 방법은 무엇이냐? 용어적인 면을 물어봤죠. 자, 1번에 PGP다 라고 했는데 이 PGP는 이메일에서 사용하는 암호화, 해독화 시켜주는 거고요. 두 번째 SSH는 이제 공개키 방식 중에 암호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S가 seeker라는 뜻이고요. 네, 정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자, 4번에 SMIM이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MIM리는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네, 이메일에서 멀티미디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토콜이죠. 거기서 앞에 S가 붙었거든요. 그래서 보안이다. 그럼 메일에서 사용되는 보안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64번 문제를 보세요. 이제 64번 문제는 용어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경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해서 기업의 기간 업무부터 인사관계까지 자 밑줄 서보세요. 기업 활동 전반을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그럼으로써 경영 자원의 활용을 최적화하기 위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답은 ERP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에는 이 프로그램 따로 저 프로그램 따로 이렇게 했는데요. 기업에 사용되는 모든 프로그램을 한 군데에서 모아서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ERP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에 나와 있는 EAI다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기업 내부에서 이제 필요한 것을 연동을 해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중앙 집중식으로 관리하는 것, 통합해서 관리 구현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BPR이 있습니다. BPR은 뭐냐면 업무의 최적화를 위해 가지고 불필요한 과정을 제거를 해서 통합하고 단순화시키는 것, 그 용어상으로 그걸 말을 하고요. 4번에 KMS입니다. 첫 번째 K가 knowledge, 지식이다 라는 겁니다. 매니지먼트가 관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식 관리 시스템이다. 지식을 공유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을 체계화해서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자라는 이제 기업 정보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65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65번에는 이제 블루투스에 대한 내용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다양한 장치들이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해주는 PAN이에요. 앞에 있는 P자가 personal, 개인적인 이란 뜻이죠. 그래서 개인마다 고유한 네트워크를 이제 갖게 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이런 통신 방식이 무엇이냐? 바로 이제 블루투스다라는 거죠. 그래서 블루투스 키보드, 블루투스 마우스, 블루투스 이어폰 그런 것들이 있죠. 네, 그게 어때요? 내 기계는 나만 이렇게 접속해서 쓰는 거죠. 나의 고유한 이제 블루투스가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USB는 어때요? 그죠? 연결해 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RFID는 뭐죠? 바코드를 대용할 수 있는 거죠. 네, 어떤 그 사물에다 넣거나 또는 생체에다 넣거나 그것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가져오는 게 RFID 방식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블루투스 문제를 제가 넣어놨는데요. 이런 블루투스 공격 방법은 무엇일까?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듣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블루투스의 공격 기법은 또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보는데 이것이 또 2014년도 지방직에서 출제되었던 부분입니다. 새롭게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 블루투스 많이 사용하죠. 우리 생활 주변에서도. 네, 그래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블루투스의 취약점을 이용을 했다. 블루투스도 공격하는 기법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기계하고 내 컴퓨터하고 다른 기종하고 블루투스로 연결되어 있는데 공격자가 얼마든지 중간에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블루투스의 공격 기법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 자, 그 중에서 이 내용은 무엇일까라고 보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블루투스의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장비의 이미 파일에 접근하는 공격 기법이다 라고 그랬고 이 공격 방법은 블루투스 장치끼리는 인증 없이 정보를 간편하게 교환하기 때문에 개발된 OPP 기능을 사용해서 공격자가 블루투스 장치로부터 주소록이나 달력 등의 내용을 요청해서 이를 열람하거나 취약한 장치의 파일에 접근하는 공격 기법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블루투스 장치를 하나 샀으면 어떠세요? 처음에만 인증 절차를 거치고 그 다음부터는 어떠세요? 인증 절차 없이 그냥 바로 접속이 되죠. 바로 그 점을 노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격 기법은 이제 블루스나프 해가지고 1번과 같은 공격 기법이 돼요. 그러면 블루투스에 관련된 공격 기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자, 거기에 이제 해설을 한번 볼까요? 네, 블루 프린팅 방식이 있고 또 블루 버그 방식이 있어요. 블루 프린티다라는 것은 뭐냐면
블루 프린팅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루투스 공격 장치의 검색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고, 여러분이 블루투스 장치가 있는지 검색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럼 블루투스 장치 간 종류를 식별하기 위해서 서비스 발견 프로그램을 주고받고 하죠. 이때 이를 이용해서 공격이 가능한 블루투스 장치를 검색하는 모델을 확인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블루버그다 라고 있어요. 블루버그는 뭐냐면 블루투스 장치 간에는 이제 좀 취약한 연결 관리 기능이 있죠. 그래서 그걸 악용한 이제 공격 기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연결이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연결해 주지 않아도 자동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취약점을 이용을 해서 공격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면 되겠고요. 자, 67번 문제입니다. 정보 보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보 보안에 관련된 일반적인 걸 이제 전반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에 보면 방화벽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필터링이에요. 그러니까 방화벽은 뭐죠? 네. 자, 방화벽은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데 여기에 둘레를 딱 쳐주는 거죠. 그래서 외부인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여기 있는 문을 통과를 해야죠. 네, 그래서 정상적인 것만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는 그런 기법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정보들이 들어오려고 하지만 이 문을 통과를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조건에 만족한 것들만 통과를 될 수 있다. 많은 것 중에서 몇 개만 이렇게 통과를 한다. 그래서 필터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필터링입니다. 다음 두 번째, 스니핑이라는 것은 뭐죠? 네, 네트워크 상에서 송신되는 패킷을 가로채서 권한이 없는 제3자가 그 내용을 보는 것을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정보를 송신한 자가 나중에 정보를 보낸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법을 부인 방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인한다, 거짓말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불명예 저 사람이 나한테 메일을 보내놓고는 나는 그런 메일을 보낸 적이 없다라고 발뺌하는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한 기법이 되는 거죠. 자, 디지털 서명이란 공용 네트워크를 사설 네트워크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인증 암호화 기법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공용 네트워크를 사설 네트워크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 뭐라 그러죠? VPN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회사가 물론 개인적인 회사적인 통신망을 별도로 구축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거죠. 직접 회로 설치부터 다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 인터넷망은 어때요? 이미 다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런 인터넷망을 이용을 해서 회사의 망처럼 사용하는 기법이 VPN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은 4번이 틀렸고요. 68번 문제 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안 수준은 NCSC 규정에 따르면 몇 등급에 해당을 하냐 그러죠. 자, 여기서 이제 등급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보안에 있어서 이건 정말로 중요한 데이터예요. 그러면 등급을 올려주는 거죠. 이 데이터는 우리나라에서도 다 대통령만 볼 수 있어요. 그런 데이터들이 있죠. 보안 1급, 2급 이런 식으로. 1급, 2급 하면 얼마나 우리가 애우기 좋겠습니까? 네. 근데 등급을 어떻게 나눠놨냐면 A, B, C, D로 나눠놨어요. 네. 자, A, B, C, D 등급으로 나눠놨고 A 등급이 가장 높게 설정을 하는 방식이 돼요. 그래서 A1 하고 나서 B3, B2, B1, C2, C1, D 이런 등급으로 나눠놨는데,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있겠죠. 어느 조건에 만족하면 이 등급이다 라는 게 있는데, A1은 이제 검증된 설계, B3은 보안 영역, B2는 구조화된 보호, B1은 단계화된 정보 보호, 그 다음에 C2는 통제된 접근 보호, C1은 임의적인 접근
접근 보호, D는 최소한의 보호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눠놨다 그거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다단계 보안을 지원을 한다. 이거는 이제 B1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가 임의로 시스템의 보안 수준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69번 문제를 보면은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이제 쿠키에 관련된 문제가 돼요. 쿠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분이 과자 쿠키를 생각을 해보세요. 쿠키가 이제 한 입에 다 들어간다면 한 입에 쏙 집어 넣으면 좋은데 쿠키가 좀 크면은 베어 먹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어 먹다 보면 그 찌꺼기가 바닥에 흘리잖아요. 우리 엄마들은 어떠세요? 그거 정말 싫어해요. 과자가 흘리면 거기에 이제 또 벌레들이 올 수 있으니까 청소를 잘 안 하면. 그래서 쿠키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개인 정보가 줄줄줄 흘리고 있다. 바닥에 떨어진 찌꺼기처럼 여러분 자신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한다든지 컴퓨터에 접속을 했을 때 여러 정보가 컴퓨터에 남아있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쿠키는 사용자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생성이 돼요. 자, 웹사이트는 쿠키를 이용을 해서 웹사이트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고요. 쿠키에 저장되는 내용은 쿠키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에서 생성이 되고 웹사이트에 저장된다 그러는데 쿠키라는 파일은 여러 컴퓨터 속에 저장이 돼요. 이건 경로가 복잡해요. 일반인들 조금 찾기 어렵도록. 네. 하지만 하여튼 여러 컴퓨터 속에 인터넷 접속을 하게 되면 쿠키라는 정보가 여러 컴퓨터 속에 짠짠짠짠짠 밑에 있는 폴더에 별도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해설에 보면은 특정한 홈페이지를 접속할 때 생성되는 임시 파일이고요. 그 크기는 4kb 정도로 매우 작아요. 근데 그 크기에는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이디 사이트 접속할 때마다 아이디 비밀번호 쓰기 귀찮다 그거죠. 그래서 체크를 해두면 아이디 저장 단추를 눌러주면 내 아이디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접속을 했을 때 나는 아이디를 안 쳐도 돼요. 편리하잖아요. 나의 컴퓨터라면 편리하죠. 그러니까 그런 정보들이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또 그 쿠키를 잘 분석을 해보면 인터넷 사이트 어디를 가봤느냐, 또 어떤 상품을 샀느냐, 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우리가 분석해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컴퓨터에서 보면은 인터넷 접속을 할 때 쿠키를 허용하지 않겠다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70번 가겠습니다. 70번. 방화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방화벽이다라는 것은 외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들어올 때 허락을 받고 들어오게 하는 것, 그런 기법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화벽은 신뢰 가능한 시스템과 신뢰할 수 없는 시스템 간에 존재하는 컴퓨터 라우터다. 걸러내는 부분이다. 방화벽은 방화벽이 허용하는 프로토콜 또는 연결 안에서 동작하거나 잠복해 있는 경우도 침입을 방지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부분이 틀린 거죠. 방화벽의 주 핵심은 뭐죠? 누구를 통제하기 위한 거예요? 외부인을 통제하기 위한 거예요. 즉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외부인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여기서만 문제가 되는 거고 이 내부인들이 서로 싸우든지 다투든지 그거는 얘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2번이 됩니다. 네. 자, 세 번째 볼까요? 네, 방화벽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네트워크를 인터넷 영역, DMZ 영역, 내부 영역 등 다수의 영역으로 분리할 수 있고요. 자, 방화벽은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마치 허가된 사용자처럼 접속하는 스모핑에는 취약하다라는 거고요. 네, 허가되지 않았는데 어떤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나는 허용이 됐어 해가지고 여기를 통과하는 그런 공격 기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71번입니다. NCS 보안 등급을 낮은 것에서 높은 거예요. 자, ABCD 순서다라고 그랬죠? 높은 게 A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정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문제 68번 문제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72번 갑니다. 관리자가 구축해 놓은 보안망을 무력화시킨다. 그리고 네트워크 시스템에 불법적으로 접근한다. 이런 게 공격 기법이 되는데 이런 공격 기법과 거리가 먼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 자, 악성 코드를 이용해서 접근을 한다. 스푸핑을 이용해서 접근을 한다. 스푸핑, 속이는 거죠. 내가 허가된 사용자처럼 속여서 거기를 들어가는 거죠. 네, 버퍼 오버플로우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큰 정보를 부족한 곳에 저장하려고 시도하는 것, 그런 것들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무력화되는 거죠, 거기가. NIDS를 통한 접근이다. NIDS는 어떤 공격 기법이 아니라 보안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되지 않은 사용자가 접근을 하려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을 검출해주는 시스템의 보안 장비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3번 가겠습니다. 네, 악성 코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파일 감염 바이러스는 대부분 메모리에 상주하면서 프로그램 파일을 감염을 시켜주고요. 두 번째, 웜이 있는데 웜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복제시켜주는 거죠. 네,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복제를 하는 거예요. 개미떼처럼.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한순간 하드디스크가 그 복제된 파일로 다 채워지는 거죠. 그 분포는요, 그 시간은요, 어마어마해요. 순식간에 불어납니다. 네. 네, 그래서 자신의 명령어를 다른 프로그램 파일의 일부분에 복사해서 컴퓨터를 오동작하게 하는 종속형 컴퓨터 악성 코드다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부분이 틀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설명은 거기 해설에 보다시피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속적으로 자기 몸뚱이를 그대로 복제를 시키는 거죠. 그럼으로써 시스템의 부하를 높여주고 결론은 시스템이 다운이 되는 그런 바이러스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트로이 목마다. 트로이 목마, 겉모습은 멀쩡하다 그거죠. 전혀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특정한 때가 되면 해커가 원격 조정을 합니다. 자, 일어나라, 공격해라. 그러면 그때 일어나서 시스템을 공격하는 기법이 됩니다. 자, 네 번째, 매크로 바이러스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매크로예요. 그래서 여러분 엑셀에서도 매크로가 있죠. 버튼 하나를 딱 누르면 총점이 다 계산되게 하는 것, 그런 게 매크로잖아요. 근데 그 매크로 속에 바이러스를 넣어가지고 배포를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그 엑셀 파일을 다운을 받았을 때 그 파일을 실행을 시켰을 때 매크로가 같이 실행이 돼버려요. 그 바이러스가 같이 번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엑셀 같은 경우는 저장을 할 때 매크로 포함 저장이 있고 또 매크로가 포함된 파일을 열 때 경고가 나오죠. 매크로가 포함된 파일이다. 그래도 열어보겠느냐, 이런 경고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틀린 것은 73번이 되겠습니다. 7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74번에서는 또 다음 단원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